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경기 이룸학교 시행계획에 이어서 경기 이룸대학교 시행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공유학교 정책이 경기도 교육청의 제2섹터인데요. 이 공유학교 안에는 공유학교, 그 다음에 미래교육협력지구, 경기 이룸학교, 경기 이룸대학, 이렇게 네 가지 이 정책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경기 이룸대학까지를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 협력 사업의 대부분을 이제 저희가 살펴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 공문도 이 앞쪽에 시행 계획이 잘 요약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공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공문과 다르게 체계가 딱 명확하게 보이지 않게끔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약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리시고 뒤에 공문을 살펴보시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을 살펴보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어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은 경기 이룸대학은 대학,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학생의 진로 개척, 전문 학습 역량을 신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룸학교와 좀 다른 것은 이 대학과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게 된다. 이전에 꿈의 대학 일대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이 앞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는 이 경기 이룸학교 이룸대학과 관련된 조례가 이 전반기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정책적으로 2학기에 시행되는 그런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먼저 목적을 보시면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진로 탐색 설계 경험을 제공한다.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서 학생 자기주도성을 함양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022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수학습 방향 중에 하나인 자기주도성이 또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이 교수학습 방향의 세 가지 지점 중에 하나가 학생의 주도성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로운 수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잘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을 보면 수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한 명이 최대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이제 4개를 신청하고 3개 강좌가 수강이 확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2개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유를 보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강좌 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구분 없는 강좌 개설 및 수강 신청이 작년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 맞춤 강좌 개설을 운영이 돼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요구나 그리고 바라는 것들을 좀 분석하고 수렴해서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 단위로 수강 신청을 받게 되겠죠. 또 강좌를 개설할 때 학교급으로 과정을 구분했었는데 학교급 구분 없이 진로 설계 단계별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개별 맞춤형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맞춤형 수업이죠. 그 다음 이수 기준이 70% 이상 출석을 하면 이수를 했었는데 이제 80% 이상 출석을 했을 경우에 이수를 한 것으로 보고 이 이유는 지속적인 진로 설계 경험 제공을 위한 출석력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이룸학교도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하려면 몇 퍼센트였어요? 80%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관성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진 과제를 보면요. 단계별 과정 운영한다.
학생 맞춤형 강좌를 개설한다. 협조 체제를 강화한다. 그래서 세 개의 과제에 맞춰서 이 세부 과제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과정 운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진로 탐색 과정, 진로 집중 과정. 그래서 여기도 이룸학교와 마찬가지로 시간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룸학교 같은 경우에는 30시간 이하 하고 이제 30에서 50시간 이렇게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여기는 8에서 10차시 그 다음에 이건 17에서 30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맞춤형 강좌 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단위 학생이나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역 학생 맞춤형 강좌 개설을 운영한다. 또 이 그냥 강좌만 개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서 질 관리를 하고요. 또 이 강좌를 운영하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대한 주체를 이 TF팀 단위로 구성을 해서 이 강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요.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해서 내실화를 제고하겠다라는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협조 체제 강화하는데 운영 협의체 구축, 도 단위, 지역 단위, 그 다음에 운영 기관까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요. 역량 있는 기관을 발굴하고 학교로 대상으로 해서 다각도 홍보 및 안내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통이나 혹은 교육활동 장면에서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안전을 지원한다. 이렇게 정책을 마련했고요. 기관별 역할 보시면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경기 이룸대학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 이룸대학 홈페이지 운영, 주체별 역량 강화 연수 및 협의회를 진행을 합니다.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단위의 경기 이룸대학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요. 지역 학생 맞춤형 이제 강좌를 지역 단위에서 이제는 개설해서 관리하고 질 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 그리고 학생의 진로의 다양성, 학습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관을 발굴하겠다. 그다음에 대학이나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학생 맞춤형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강사 선정 및 관리한다. 단위 학교에서는 경기 이룸대학 참여 홍보하고 수강 학생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로 탐색 과정과 진로 집중 과정으로 이제 이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데 진로 탐색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서 자기 이해 기반 진로 탐색 강좌를 운영합니다. 또 진로 집중 과정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고 심화된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서 진로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강좌를 운영한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는 진로 탐색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이해, 진로 집중 과정에서는 내 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는 전문적인 강좌, 진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대상은 중3, 그리고 고등학생,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운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차시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8에서 10차시는 진로 탐색 과정, 17에서 34차시까지는 진로 집중 과정으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 운영 형태를 좀 보면 방문형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두고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점형, 그리고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가 및 기록은 평가 없는 이수제로 진행이 되고 학교 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목차에 보시면 아까 과제가 세 가지 있었는데 단계별 과정 운영, 학생 맞춤 강좌 개설, 협력체제 강좌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어 정의는 아까 살펴봤으니까 근거 및 방침 보면 경기 공유학교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역교육의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그래서 지역교육 협력,
중앙교육협의회가 있고 지역교육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도 단위에서의 시행계획 그리고 지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검토 그리고 심의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근거 보면 2023 지역교육협력 기본계획, 2024 경기 공유학교 운영계획. 그래서 여기에 한 형태로 이룸대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룸학교와 마찬가지로 근거로 이게 사용이 되었고요. 목적 아까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방침, 지역별 현장 요구 분석을 반영해서 지역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생 맞춤형 강좌 개설을 운영한다. 그래서 대상을 보면 중3 고등학생 그리고 비슷한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과정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눠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요. 경기 이룸대학교 홈페이지 운영으로 종합적인 학사 관리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고도화하는 것들이 정책에 담겨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학년도 경기 이룸대학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1년도, 22년도는 꿈의 대학이었고 대략적으로 3만 명을 넘는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기관도 거의 2,000개 정도. 작년에 보면은 374개로 기관도 줄였고 학생 수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이유는 조례 통과 문제로 인해서 2학기에 운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제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참여기관 업무 담당자 정책협의회,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대상 정책협의회, 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 여기서 이제 최종 계획을 심의하니까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거쳤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유사 강좌 중복 개설을 방지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것들이 많이 열렸었다는 거죠. 또 강좌별 질 관리, 출석률 및 이수유 제고를 위한 내실화가 필요하다. 강좌 개설 방식을 개선하고 개설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교육 격차 해소 및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 맞춤형 강좌 개설 필요한다. 지금 학생 주도성이라던가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교육의 화두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서 학생이 원하는 그러니까 운영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요에 맞는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여기 반영된 것 같아요. 과정에 따른 계열별 기초 심화 전문 강좌 개설로 단계별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이룸학교에서도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두 단계로밖에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좋은 기관일수록 이 이룸대학에도 고1, 고2, 고3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 교육과 활동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경기 이룸대학교 홈페이지에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매뉴얼 개발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분석 결과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 봤는데요. 유사 강좌 중복 개설로 인한 폐강 강좌가 자꾸 발생한다. 이거는 교육지원청 강좌 개설 심의 강화가 필요한데 지역교육협력, 지역교육협의회에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심의를 한다 그러면 이 운영지원단을 꾸려서 이 개설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좀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신청하면 무조건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개설 강좌 규모의 사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역별 예산 규모에 맞는 강좌 개설 필요하다. 그래서 강좌 개설 방식을 개선하겠다. 출석률 및 이수율. 그러니까 뽑아놓고 학생들이 참여할 때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게 필요하다. 학교급으로 과정을 구분하여 학생 수준에 따른 교육 기회 제공이 어려움. 그러니까 학교급의 수준이 아니라 학생 수준에 맞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개별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기회 제공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래서 첫째가 지역 학생 요구를 분석 반영한 단계별 진로 설계 강좌를 개설한다. 모든 과정 학교급 구분 없이 무학년으로 운영하고요.
학교급이 아닌 진로 설계 단계에 따른 과정을 구분해서 이제 신청하고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활용 어려움이 있었는데 운영 주체별 환영 매뉴얼을 이제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하겠죠. 목표 및 추진 과제를 좀 보겠습니다. 목표는 학생의 탐색과 도전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배움의 장, 경기 이룸대학이었습니다. 단계별 추진 과제는 앞서서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세부 추진 계획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 단계별 과정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보면 대학 및 전문 기관을 활용해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함양하고 과정별로 기초심화 전문 강좌 개설로 단계별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진로 탐색 과정과 진로 집중 과정 두 가지로 나누고요. 운영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이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주요 운영 시간대는 이제 평일에는 6시 이후 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9시에서 12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이 운영 시간은 학생이 강좌 운영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강좌별로 운영 시간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야 되고요. 거점형은 월요일과 금요일만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기관의 운영이나 휴일 등을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형태가 방문형, 거점형, 온라인형으로 진행이 되고 무료 수강 원칙이지만 실험 실습비나 재료비의 경우는 이제 자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강사의 경우에는 이제 대학 및 전문기관이 인증한 석사학위 이상의 우수한 교수 또는 강사 그리고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로 소속 기관에 재직 중인 자를 선정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수강 신청은 1인 최대 2강자 신청할 수 있고요. 실제 참여한 경우만 출석으로 인정하고 평가 없는 이수제 그리고 80% 이수한 경우에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에 이렇게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모집 방법은 경기 이룸대학 홈페이지, 그다음에 강좌 개설은 지역별 학생 요구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강좌 개설로 진행이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 나와 있네요. 자, 이제 강좌 형태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방문형은 학생이 대학 또는 전문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강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학 및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실험, 실습 기자재를 직접 활용해서 실제적이고도 심도 있는 관련 학과 및 직업 경험을 제공하고요. 방침을 보면 대학 및 전문기관의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학생 안전 및 강좌 운영 질 관리를 위해서 수강 인원은 10명에서 25명 이내로 제한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점형은요. 강사가 지역의 지정시설에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지역 내 학생의 접근성이 용이한 고등학교나 지역 캠퍼스에 이제 거점을 만들고 여기로 아이들이 와서 진행을 하고요. 인원은 이제 방문형과 마찬가지로 10명에서 25명 이내로. 자, 온라인형 같은 경우에는 강좌 전체를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동의 제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강사 같은 경우에는 배정한 강의실이나 온라인 전용 스튜디오 등 전문 강의 공간에서 강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강좌로 운영을 하되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의, 토론, 발표 등 학생 활동 중심의 그러니까 학생 주도적인 수업을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10명에서 30명 이내로 이 방문형과 거점형보다 최대 인원이 5명 많습니다. 진로 형태에 따라서 이제 진로 탐색 과정 같은 경우는 단계에 따라서 8에서 10차시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 자기 이해 기반의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강좌를 운영하고요. 진로 집중 과정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34차시. 그래서 진로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강좌를 운영합니다. 두 번째 과제인 학생 맞춤 강좌 개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학생 맞춤 강좌 개설 운영을 위해서 목적을 먼저 보면요. 위탁 운영 대학 선정 절차 마련으로 경기 이룸대학 운영 적합성 및 타당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이 대학 혹은 기관의 선정 절차를 마련한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운영지원단 역할 강화를 통해서 강좌 개설, 심의 및 강좌 관리 운영을 지원하고요. 학생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 학생 맞춤형 강좌 운영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위탁 운영 대학 선정 절차를 보면은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요구를 분석하고 지역 학생 맞춤 강좌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거 이룸학교도 이렇게 바뀌었었죠. 그다음에 요것 가지고 공고를 아마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좌와 운영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을 하고요. 대학에서는 운영지원단이 대학과 커리큘럼을 선정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기관별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요구 분석 및 강좌의 주제를 선정한다. 그래서 이 실제로 수업을 받는 중3 및 고등학생 수준의 수요 요구를 이제 분석을 해서 주제를 도출해 내고요. 학생들의 주도성 신장을 위한 강사와 학생이 함께 연구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커리큘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우리 경기도 교수학습 기본 계획에 나와 있었던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학생의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대학 및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계열의 전문성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그래서 보면 이 이룸 대학도 경기도 교수학습 설계 운영의 기본 방향인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로운 수업, 개념이합을 기반으로 심층 탐구가 가능한 수업, 그다음에 학생의 삶과 맥락화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 선정 및 계약 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기도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에서 경기 이룸대학 운영 목적 및 적절성을 고려해서 이제 대학을 선정, 심의하게 된다. 그래서 보면 대학 선정은 그러면 지역교육협의회에서 하고요. 그다음 이 강좌 개설에 대한 심의는 이제 운영지원단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대학의 역할은 이 경기 이룸대학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그 대학 안에서 3명 이상으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해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계약을 한 기관에서의 추진단의 역할을 보면 전반적인 강좌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고요. 강사 선정, 강좌별 세부 운영 계획, 강좌별 강의 계획서 심의, 예산 신청 관리, 강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협의 이외에 경기 이룸대학 추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좌 운영 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일정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강좌 계획서를 운영해서 마련하면 될 것 같고요. 위탁, 수탁 계약 체결은 이제 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강좌 개설 심의를 보면 참여기관에서는 강사 선정, 강의 계획서 수립해서 1차 심의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추진단에서 요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진단은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이렇게 제출을 하면 운영지원단에서 2차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운영지원단에서 적부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여기관의 역할을 좀 보면은 지역학생 맞춤 강좌 주제를 운영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범죄와 관련된 것까지 조회를 해서 강사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 계획서 수립하고요. 개설 강좌 심의 1차를 여기서 하는 거죠. 교육지원청에서는 운영지원단이 2차로 심의를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적부 심의를 해서 수강 신청 대상 강좌를 최종 확정을 하게 됩니다. 강좌 개설 심의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예시로 좀 나와 있는데요. 지역별 강좌 계열 및 규모의 적정성 여부.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강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강사의 이전 강좌 운영 결과 검토. 그래서 질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학생 출석률, 강의 만족도, 이수율, 모니터링 이런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학습 내용의 난이도, 적절성, 그다음에 교육적 적합성과 차시별 학습 내용의 구체성, 그다음에 진로 탐색, 진로 심화의 적합성, 수업 중 참여 학생 및 참여 학생의 이제 주도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학생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그다음에 강좌명과 강의 계획의 연계성 및 적합성. 강좌명은 뭐 미래교육 관련한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강의식 활동을 하는 뭐 지식 기반의 교육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개설이 어려운 강좌인지,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야 된다는 거죠. 강의 개설을 위한 시설 활용 가능성, 그다음에 교육적 필요 이상의 과도한 동영상 활용 여부가 있는지, 강좌명에 뭐 불필요한 영어가 있는지, 어떤 자기 기관에 대한 홍보가 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온라인 강좌의 경우에는 강좌 성격이 온라인 강좌 운영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참여 기관의 경우에는 온라인형 강좌의 경우 강사가 원활한 온라인 플랫폼 사용 역량이 있는지 등을 좀 확인해서 이 수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자, 수강 신청 및 개설 강좌 확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기 이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 신청을 이 경기 이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강좌 정보와 강의 계획을 확인하고 학생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승인이 완료되어야지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요. 수강 신청은 3단계 1차, 2차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2강좌까지. 근데 이게 이제 지역 단위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의 소속된 지역 교육지원청 개설 강좌 중에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수강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지역 단위에서도 열어놔도 되지 않나 싶어요. 공유학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역교육 격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설을 하고 싶어도 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이 공유학교의 하나의 목표인 교육의 공공성, 지역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강학생 및 개설 강좌 확정을 보면은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 이상인 강좌, 그러니까 그 방문형과 거점형은 25명형, 온라인은 30명 이내였는데 이게 초과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추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강 신청 인원이 기준 인원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 처리되는데 이 최소가 1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이 미달일 경우에는 2차 수강 신청을 통해서 한 번 더 수강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강좌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단위 학교에서는 개강 준비, 그래서 최종 수강 확정 학생 명단
학교장이 승인을 합니다. 참여기관, 이제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진로 탐색이든 진로 집중과정이든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이제 개강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교육 실시하고 또 이제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동의서, 그 다음에 강좌 운영계획서 수정 및 교부금을 신청합니다. 강사 관리 및 이 운영에 참여하는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요. 이 학생의 출결이나 혹은 교육활동 운영과 관련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강좌 운영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이lum대학 추진단 협의를 통해서 경기이lum대학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 집행 관리를 진행하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개강 준비를 해야 되겠죠. 경기이lum대학 강좌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안내를 해야 될 거고, 학교 밖 청소년 단체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강좌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교부금 그리고 거점 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요. 지원청 단위의 운영 지원단에 강좌 운영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하고요. 강좌별 강사, 학생 제한사항 수렴 및 교육지원청과 공유 소통을 통해서 이분들의 가장 큰 역할은 뭘로 보시면 되겠어요? 질관리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평가와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이제 수업이 종료되고 나면 80% 이상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수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참여한 기관에 있는 추진단과 운영협의체, 지원청 단위 운영협의체를 통해서 운영 결과를 평가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이제 이수 현황 확인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게 되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수 학생 확인 및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운영과 관련된 평가를 토대로 내년도 계획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강좌별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요. 교육지원청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해서 경기이lum대학 운영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 평가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 절차는 살펴봤고 현장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지원단을 토대로 하게 되는데 질 관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침을 보면 학생, 교사, 교육지원청 및 참여기관 업무 담당자, 강사 등 다양한 주체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요. 협의회, 온라인 설문, 현장 면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교육지원청 차기 년도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결과도 공유를 하고요. 추진 내용을 보면 운영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운영지원단이 두 가지였어요. 도교육청 운영지원단이 있었고요. 밑에 아마 교육지원청 운영지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이 학생교원 보호자 대상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전 방안, 개선안 마련하고요. 이 강좌 개설 최종 적부를 여기서 심의하게 되고 강좌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 사례 발굴, 강좌 질 관리, 또 교육지원청 운영지원단 등 주체별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하고 홍보 자료를 제작한다. 이게 도교육청 운영지원단 역할이었고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이제 이 운영기관의 강의계획서 적합성을 심의하고 학교에 안내를 하기 위한 리플렛이나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 등 자료집을 제작합니다. 이외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점검이 이루어지고요. 이 참여했던 교육 주체마다의 제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그리고 특이사항 등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와 공유해서 차기 년도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지역 단위 운영자들의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한다. 자, 두 번째, 운영 주체별 협의회를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및 대학 전문기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하는데 목적을 보면 강좌 개설 방식 개선 및 강의 계획서 심의 강화를 통한 학생 맞춤형 강좌 개설을 위해서
또 차기 년도 운영 방안 및 개선 방안 공유를 통해서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2월과 11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를 할 때, 대학 전문기관도 마찬가지로 계획할 때,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1학기와 2학기 나눠서 이제 수강학생 대상으로 경기 이lum대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 10가지 문항과 관련해서 진행을 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요. 그다음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강좌 관리 운영 연수는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강좌 개설이 확정된 참여기관 및 강사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강좌 개설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질적인 관리를, 이제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기관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수 수업 강사는 만족도 결과를 반영해서 소속 기관의 추천을 통해 공유하고요. 이렇게 표창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을 보면은 2월 달에 운영 방안 안내하고 3월 달에 강좌 개설 심의 방안 안내, 강좌 수강 신청 및 관리 운영 방안, 11월에는 우수 사례 공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참여 기관은 3, 4월에 강좌 개설 심의 및 관리 운영 방안 안내, 예산 관리 및 정산 안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강사에게는 강좌 운영 방안을 안내해서 5월부터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자,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한 내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효과성,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기 이lum대학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방침을 보면 강좌 운영 현황 및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학생 맞춤형 강좌 개설, 이수율 및 출석률 증가, 강좌 질관리 제고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려하겠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아까 나와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이 변경된 내용이 뭐냐. 근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예를 들면 80% 이상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학생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협조 체제를 강화한다. 그래서 운영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참여기관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의 협업 강화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협의체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요. 방침 보면 교육지원청 관할 참여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하여 밀도 있는 기관 운영 관리 및 협조 체제를 강화한다.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간 상시 협의체제 마련으로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근데 실제로 얼마나 잦은 협의가 있느냐.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사실은 뭐 상시 협의라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한다는 건데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것에 대한 그 목적이나 실제 이 구성의 이유가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죠. 자, 추진 내용 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경기 이lum대학 운영 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한다. 지원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업무 담당자 강좌 개설 심의 이거는 1차는 참여기관, 2차는 운영지원단에서 지금 지역단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협의체에서 여기를 또 한다는 얘기인 걸까요? 했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역할을 보면 지역학생 맞춤 강좌 개설 심의 및 관리 운영, 모니터링, 운영 결과, 평가 등의 전반적인 내용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기 전에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대학별 추진단에서 하기 전에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주제 조출 상황에서 좀 이루어져서 시기가 좀 적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시보다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협의체가 있다면 지금 협의체가 많잖아요. 참여기관에도 추진단이 있고 운영지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가 또 있잖아요. 벌써 3개나 있거든요. 거기에 운영협의체가 또 있다. 그럼 이 3개 협의체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2월경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상시적으로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물음표가 생기네요. 그 다음에 역량 있는 기관을 발굴해야 되는데 운영 역량 및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신규 기관을 발굴해서 학생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강좌를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바탕으로 신규 기관 발굴하고요. 지역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우수기관을 발굴한다. 현장 실사를 통해 양질의 운영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점검한다. 이게 현장 실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룸학교에서도 나와 있었지만은 학생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명확하게 있는지, 시설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해서 이 수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다각도의 홍보 및 안내가 나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모든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위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이룸대학의 운영 취지에 대한 구성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요. 이 진로 담당 교사 대상으로 해서 강좌 목록, 참여 사례 등을 활용한 학생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이룸대학 참여 방법에 대한 교육 공동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홍보 및 안내를 하고요. 홈페이지에 게시 자료를 탑재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찾아가는 연수를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 학생 대상으로 이런 거를 한다.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 봐라. 그다음에 계절 강사 안내 자료 및 포스터를 학급 내 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종례 시간에 선생님의 안내, 가정통신 및 이알림이 등을 활용해서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대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업무 담당자 그리고 관리자 대상으로 운영 목적 및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요. 교육지원청 내 진로 업무 담당자와 협력해서 단위학교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별 개설 강좌에 대한 안내 자료 및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학교 단위에 공급을 할 필요가 있죠. 배포해서 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그래서 뭐 동영상이나 자료 제작을 배포할 필요가 있고요. 경기 공유학교 운영 안내서, 이룸대학교 홈페이지 등을 토대로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수한 사례들은 발굴해서 이제 자료집으로, 뭐 장학 자료로 혹은 학생 이해 자료로 이렇게 배포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학생 눈높이에 맞춘 유튜브나 메타버스 등을 통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학부모 교직원 대상 안내 자료 제작 배포. 그다음에 학생 안전 지원이 있는데 이제 교육 활동을 할 때 무엇보다 아이들이 찾아가거나 또 직접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강좌 운영 지원하고 특히 안전 체계를 구축해서 학생의 안전한 체험을 보장을 해야 된다. 참여 기관에서는 이 교육 활동을 할 때 유의사항이나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또 참여기관 셔틀버스 운영 시에는 학생 안전 관련 보험을 필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참여기관 강사, 수강학생 연계된 유기적인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고요. 이동 및 귀가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인근 경찰서 등 협조 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생 대상 학교 안전 공제 보상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보험 가입 필요하고요. 교육지원청 운영지원단을 통한 강좌 운영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대책 자료를 경기 공유학교 운영 안내서를 토대로 보급을 하고요. 경찰 순찰 강화 요청 등 안전을 위한 협조 체제 구축, 교육지원청 참여기관 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안전망을 구축한다. 그래서 다층적인 안전망을 토대로 학생들이 진로 탐색이나 진로 집중 과정에 거점형 그리고 방문형 참여할 때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 효과는 학생 주도성 기반 진로 탐색 심화 과정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요 단계별 진로 탐색 과정을 제공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기관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간 상호 협력 체제 구축으로 균형 있는 학생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교육 협력과 관련된 경기 이룸대학교 시행계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경기공유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 공유학교, 이룸학교, 이룸대학, 미래교육 협력지구까지 경기교육 제2섹터인 공유학교 정책들을 모두 살펴봤고요. 결과적으로는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교육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이 학생의 이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 세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2022 개정교육과정 함께 읽어보자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이 좀 방대해서 어떻게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볼지 한번 고민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외에 댓글에 이번에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제 채널이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이 좋은 성과가 있었을지 보지 않아도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하고 또 축하를 많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이외에 소식을 전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번 시험에서는 잘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낙담하지 마시고 끈기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목표로 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학기도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댓글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